여러분, 경제 뉴스 보다 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죠. 아주 간단해 보이는 결정 하나가 완전히 예상 밖의 결과를 낳는 그런 경우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미스테리, 일본의 금리 인상이 불러온 아주 기묘한 역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핵심인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올리면 이자를 더 주니까 그 나라 돈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서 가치가 올라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금리 인상은 통화 강세로 이어진다. 근데 현실은요? 달러당 157엔까지 그냥 쭉 미끄러진 거죠. 완전히 반대로 가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역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시장의 반응이었어요. 시장은 전혀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시장은 이미 금리 올릴 거 다 알고 있었어 라고 선반영을 한 상태였고요. 게다가 일본은행 총재가 앞으로도 올릴 거냐는 질문에 애매하게 대답하니까 시장은 이걸 앞으로 빡세게 올릴 생각은 없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무서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뭐 이런 안도감이 쫙 퍼진 거죠. 하지만 이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요.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일본의 어떤 비밀스러운 역할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예요. 이게 뭐냐면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큰 선들이 일본을 거의 공짜돈 창구처럼 써왔다는 거예요. 이자가 워낙 싸니까 여기서 돈을 빌려서 다른 데 투자하는 거죠. 자, 작동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일본에서 거의 제로 금리로 엔화를 빌려요. 그리고 그걸 바로 달러로 바꾸죠. 그 돈으로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 주식이나 채권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금리 차이만큼이 고스란히 수익이 되는 거죠. 이 간단한 구조가 지난 수십 년간 수조 달러를 전 세계 시장에 펌프질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이거예요. 전 세계 시장에 무서워했던 건 일본이 금리 조금 올리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벌벌 떨었던 건 이 거대한 공짜돈 공장의 전원 스위치가 갑자기 확 내려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비유가 있어요. 모두가 엄청 무서운 선생님이 회초리 들고 들어올 거라고 잔뜩 쫄아 있었는데 막상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그냥 조용히 해 한마디 하고는 다시 자습하라고 내버려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심하고 다시 딴짓을 시작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일본 중앙은행은 왜 이렇게까지 시장 친화적인 어떻게 보면 좀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손, 즉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미국일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미국은 곧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경제가 안정돼야 하죠. 그러려면 시장에 돈, 즉 유동성이 계속 돌아야 하고요. 만약에 일본의 그 공짜돈 공장이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에 투자됐던 그 막대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조용히 스무스하게 넘어가 주길 바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공짜돈 공장이 문을 닫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요, 거의 축제가 열렸어요. 이 값싼 돈, 즉 유동성의 힘으로 먹고 사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바로 가상자산이나 AI, 반도체 같은 고성장 기술주들.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쪽 섹터가 그냥 폭등을 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괜히 이쪽을 엔캐리 섹터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이 유동성의 파도 덕분에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들의 자산은 또 한 번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추정 순자산이 무려 7천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더 단단히 굳혔죠. 그리고 이건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 같은 아직 상장도 안 한 기업의 목표 가치가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조 원에 달하는 수준까지 거론되는 배경에도 바로 이런 막대한 유동성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연결고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보세요. 일본 도쿄에서 내린 결정이 미국에 있는 스페이스X의 가치를 부풀리고 그 소식이 다시 태평양을 건너와서 스페이스X에 투자한 한국의 미래에셋 그룹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정말 모든 게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 이 연쇄 반응이 바로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가 됐습니다. 보통 엔화랑 원화가 같이 움직이는 커플링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 엔화가 좀 강해지면 불안한 원화 가치도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엔화가 오히려 약세로 가버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는 전혀 얻지 못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문 헤드라인만 봐서는 절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는 거. 둘째, 전 세계 자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일본의 저금리가 사실상 전 세계 경제를 돌리는 하나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결국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이 더 이상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들 미국 금리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진짜 다른 글로벌 경제 위기를 터뜨릴 뇌관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 바로 이 일본의 공짜 돈 공장 스위치가 예고 없이 꺼지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요?